미시간 주립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오늘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용의자에게서 뉴저지 유잉타운십에 위치한 공립교 2곳을 위협하려고 했던 계획 쪽지가 발견돼 해당 지역은 오늘 하루 폐쇄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맨해튼 일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재택근무로 인해 직장인들의 소비가 1인당 평균 4,600여 달러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0대 여성 청소년의 30%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기관 조사 결과 중 역대 최고치로 미 전국 여고생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이 흑인 동급생에게 도를 넘은 인종차별적 발언과 집단으로 괴롭히는 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기업인이 최악의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후인 오늘 새벽 흑인 남성 용의자가 캠퍼스 밖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저녁 미시건 주립대학의 버키홀 건물에서 총격이 시작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생회관 근처에서까지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 중 2명은 버키홀에서 다른 1명은 학생회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8시 30분쯤 학생들, 학부모들,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숨진 용의자를 발견한 후 이를 해제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이후 도주했지만 경찰이 소총을 들고 있는 용의자의 인상 차기 등을 파악하고 수백 명을 동원해 학교 건물과 숲을 수색했으며 오늘 새벽 캠퍼스 밖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미시건 주립대는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145km 거리에 있으며 재학생 수는 약 5만 명입니다. 학교에서 동쪽으로 몇백 미터 거리에 사는 이 대학 3학년 학생 에이던 켈리는 AP통신에 모든 것이 매우 무섭다며 안부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다며 사이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수업과 운동부 활동 등 모든 학내 활동을 48시간 동안 취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8명의 사생자를 낸 용의자에게서 뉴저지 유잉에 위치한 공립학교를 위협하려는 계획이 담긴 종이가 발견돼 뉴저지 경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유잉 타운십 학교는 오늘 하루 폐쇄됐고 계속해서 미시간 수사 당국과 협력해 안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과 대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 앤서니 맥레는 당시 뉴저지 학교를 위협하려던 계획이 적힌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뉴저지 경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유잉타운식 경찰은 미시간 주립대에서 무려 8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이 유잉에 위치한 학교 2곳을 위협하려는 계획이 적혀있는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미시간 당국으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해당 학교는 모두 문을 닫고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관들은 숨진 용의자 맥레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 유잉타운십 경찰국은 해당 공립학교 및 인근 공립학교에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시키고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유인 경찰서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시간 수사 당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사건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받고 있다며 그 어떠한 위협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의자 맥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수년간 유잉 인근에 거주했던 이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잉 학군 교육감 역시 서한을 통해 끔찍한 총격 사건은 미시간 대학에서 발생했지만 유잉타운에는 그 어떠한 위협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유잉 경찰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총격으로 숨진 무고한 미시간 대학생들을 추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해튼 일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재택근무로 인해 직장인들의 소비가 평균 1인당 4,600여 달러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간 124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가 감소해 뉴욕시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자 기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자 니콜라스 블룸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시작된 이후 맨하탄 직장인들의 소비가 매년 평균 1인당 4,661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직장인들이 직장 근처에서 소비한 음식, 문화생활, 쇼핑 등의 지출을 2020년 7월에서 2021년 1월 기간 지출과 비교해 작성했습니다. 이는 전국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캘리포니아주 LA가 1인당 4,200달러로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고 워싱턴 DC는 4,051달러, 애틀란타가 3,938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월요일과 금요일 유동인구가 2019년에 비해 각각 45%와 52%씩 감소했고 2019년 10월과 2022년 10월 매주 금요일 소매 지출을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은 23% 증가했지만 맨하탄에서는 11%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대도시 직장인들의 지출이 적다는 것은 판매세 감소로 이어지고 통근자가 적을수록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보편화된 재택근무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파트너십 for 뉴욕시티가 지난 1월 5일에서 28일 기간 맨하탄에 사무실을 둔 주요 기업 140곳을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직장인 중 52%가 맨하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에 따르면 주 3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 5일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10%, 주 5일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은 9%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의 10대 여성 청소년의 30%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 결과에서 남학생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우울증이 심해졌고 성폭행 등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인 미국의 여고생 비율이 미 정부기관의 2021년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가을 남녀 고교생 17,200명을 상대로 청소년 위험행동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만큼 한동안 지속적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다는 여고생이 57%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최소 2주 이상 매일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정례 조사가 개시된 2021년에 36%와 비교하면 무려 21%포인트나 악화한 수치로 역대 최고이며 남학생 29%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또 지난 1년간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여고생의 비율도 30%에 달해 남학생 14%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여고생은 13%, 남고생은 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이나 술, 사이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비율은 과거와 비교하면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이 역시 여고생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는 여고생 응답자는 18%,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피해가 있다는 여고생 응답자는 14%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학생의 심리 건강 악화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폭력과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우울증, 불안,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는데 여기에 진로 문제와 외모에 대한 높은 기준, 소셜미디어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여고생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이 흑인 동급생의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며 괴롭히는 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세인트 휴버트 가톨릭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며 인종차별 발언을 한 집단 따돌림 영상이 SNS에서 이달 초부터 퍼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영상 속 흑인 동급생을 괴롭히는 백인 소녀 3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이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붉은 후드티를 입은 백인 여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며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붓습니다. You're a black girl. You know your roots. It's February. 피해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스프레이 세례를 피하려 하지만 백인 학생이 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행위를 지속하고 다른 학생 2명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ou're nothing but a slave. After this, you're doing my laundry.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가해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가해자들에게 종신형이 필요하다, 인종차별 범죄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기대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How dare them! Something needs to be done today. We shouldn't be seeing color in 2023. What's wrong with y'all? The question begs, when will America lose its obsession with anti-blackness, racism, and hatred? So that's what the question is, and who's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We want them charged. This is a hate crime. This is ethnic intimidation. 논란이 커지자 필라델피아 대교구 및 교육청 등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교구는 우리는 그 어떤 인종차별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정학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이라며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철저히 징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괴롭힌 사건이 벌어진 여자고등학교 측도 흑인의 업적과 역사를 기리는 흑인 역사의 달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기업인이 최악의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투르키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기업인이 최악의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저지에서 패션 모자 생산업체 쉐브를 운영하는 임마철, 임준택 부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 돕기 활동을 펼치는 유나이티드 그룹의 브래드 블랜트 무프타히 사장에게 털모자, 장갑, 목도리, 스카프 등 약 20여만 달러 상당의 겨울용품 300여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구호품 기증은 쉐브의 재정 담당인 임준택 CFO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 CFO가 경영진 회의에서 지진 피해자를 돕자고 제안하자 아버지인 임 회장, 누나인 임효정 사장 등 가족들이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임마철 회장은 터키는 6.25 전쟁에 참전한 혈맹 국가라며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터키 국민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나라가 우리 6.25 전쟁 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와준다라고 죽은 분들이 한 700여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2,500명,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혈맹국가고 형제국가인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다, 이웃 사촌의 나라라는 것을 느껴서 이번에 불상사가 났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셰브콥에서는 we manufacture hats and scarves right now during this time in Turkey when there is an emergency
it's our goal to help the community to stay warm. But more than hats and scarves, they need baby products for kids. They need heaters. Heaters is very important. They also need sleeping bags, tents, feminine products, whatever we can donate. Turkey helped us. 우리 아버님도, when he was a young person, Turkey helped us during the Korean War, and he's here now. And us as a second generation, I'm sure that we can give back to the community. We can be one together, as one family, together, wholeness to help each other out. So please, I implore everybody, all the business people out there, please donate and do what you can. If you need, I can connect you directly to the Turkish consulate as well. And you can reach me as well. My name is june@shavucorp.com. 14일 현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관련 사망자는 3만 7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를 연결하는 구호 활동을 펼치는 유나이티드 그룹의 브래드 블렌트 무프타히 사장은 한인 커뮤니티가 이재민 돕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o we urgently needed winter tents, blankets, sleeping bags. We need feminine products. We need child products such as diapers, wipes, and the baby foods. And on the other hand, we really appreciated the cash donations that it's going to go through direct to Turkish consulate, and it's going to transfer to the AFAD, which is that's the disaster center. So any questions, any concerns, please feel free to reach to us. My telephone number is 646-644-8444. Again, we appreciated your help. 유나이티드 그룹에 전달된 구호품은 주미 터키 대사관을 통해 튀르키예, 시리아에 각각 50%씩 배분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겸 유엔 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주요 도전자가 됐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난 몇 달 사이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을 이끄는 것에 대한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모든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되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우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2%보다도 물가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A, C, D, E, F, M 노선의 맨해튼 42에서 59 스트리트 구간에 통시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 설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운행이 변경됩니다. 업타운행 ACE 노선은 이번 공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M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퀸즈에서 맨해튼 구간은 운행되지 않고 J와 Z 노선을 통해 운영되며 E 노선은 53스트리트역에서 웨스트 4스트리트역까지 M노선을 통해 운행됩니다. 21일에서 24일에는 다운타운행 C 노선이 145스트리트역부터 커넬스트리트역까지 급행으로 운영됩니다. F 노선은 17일에서 21일 사이 E 노선으로 운행되며 A와 C 노선은 컬럼버스 서클역에서 커넬스트리트역까지 급행으로 운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M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 등 해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 송금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송금 완화를 포함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환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 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립니다. 현재 거래 외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